자, 오늘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화이자의 상승폭이 컸었더라고요. 이 매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 두 가지는 사실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두 가지요? 주가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는 제약바이오가 되게 셌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셌었다. 이 두 음. 가지인데 일단 반도체는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오늘 일단 제약바이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장 마감 때까지 한 4%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강했네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전년도 대비 130% 정도 매출액이 증가가 되게 됐고 네. 컨센서스 상회하게 됐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한 130% 정도 이제 전년도 대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도 이전에 제시를 한 것보다도 상향 조정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월가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컨센서스와 그 밴드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금 백신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더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내년도 백신 전망치 관련돼서 상당히 화이자가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360억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조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보다 조금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290억 달러, 한 34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근데 뭐 계속해서 요즘은 그 백신 한 번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매출의 한 포지션을 잡겠어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화이자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스터샷 관련돼서 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스터샷이 이미 통과가 됐고 네 번째 접종에 대한 거를 지금 이 백신 당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다음에 또 맞는다고요? 네, 네 번째. 많이 그래서 더 맞네요. 만약 거기서 결과가 예. 상당히 이 호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 아예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게 되는 이러한 이제 백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군요. 이 백신 당국에 이것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이 엘버트 볼라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고소득 국가들이 너무 선제적으로 지금 백신 관련돼서 계속 주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예. 그 국가들도 분명 백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죠. 너무 더디게 된다. 이 공개적으로 주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 화이자 관련돼서 백신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번째 접종이라든지 예. 매년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이 미국 백악관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는 부분이 좀 더 있었었는데요. 어려워졌군요. 5세에서 11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8일부터 이제 이 백신 접종을 하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아직은 있었고, 계획인 거죠? 8일부터는 이제 접종 확정입니까? 시작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화이자 백신 기존 투여량의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투여를 아이들이니까.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분의 1 정도만 투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부작용 관련돼서 그렇죠. 사실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를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백신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 이런 백신이 필요하게 되니까 매출이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 백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셌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셌는데
그제도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뭐 이틀 합치게 되면 거진 한 25% 정도가 이틀 만에 상승을 대단합니다. 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2일 AP통신에서 이 노바백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의 첫 승인을 받았다. 그랬죠.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예, 예. 사실 강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렇군요. 예. 유럽 약품청에서도 검토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노바백스도 이제 이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 약간 저소득 국가 네. 뭐 쪽으로 먼저 이제 많은 백신의 물량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뭐 이 고소득 국가에서도 이런 사용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화이자랑 다르게 보관하기 더 편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그럼 화이자 관련 종목 봐야 되나요? 뭐 노바백스 쪽을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CMO 기업들이 CMO 좋지 쪽으로.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백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머크의 치료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꺾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백신에 대한 이런 매출액 전망치가 상향이 계속 되었을 나오고 경우에는 있죠. 예. 결국은 CMO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담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바백스 관련돼서 이런 CMO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바백스 관련돼서 이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네. 향후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지게 되었을 경우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구간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CMO 업체 중에 당연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올 수 있게 그렇죠. 될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얼마 전 뉴스를 보게 되면 모더나 생산품 관련돼서 국내에 이제 첫 출하. 출하에 예.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예.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가 이동이 되게 되면서 지금 하락 부분을 회복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CMO 쪽으로 조금 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요즘 저 키워드가 계속 보여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근데 이제 이게 게임이 아니라 이제 또 나이키면 또 의류 쪽에까지 또 넓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봐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흥미로운 뉴스라서 가지고 왔어요. 나이키가 이제 CNBC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조용히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내용인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 보게 되면 나를 이제 표현한 아바타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아바타에 내가 나이키 옷을 이제 입히는. 입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서 나이키의 허락이 없이는 이제 무단으로 도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난 27일 날 사실 나이키가 나이키라는 이제 자사의 브랜드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상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Just Do It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슬로건을 이제 상표 등록을 하게 되고 에어 조단이라든지 아니면 점프맨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 관련돼서도 7개 관련돼서 상표 등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낄 것 같은 거. 그리고 7개를. 이제 나이키 심볼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네.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 거 쓰려면 이제 돈 내라. 라고 나이키 쪽에서 뭘 같아요. 판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그 상표를 그냥 일종의 좀 방어하면서 저작권을 갖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뭐 저작권을 갖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제 온라인 관련된 부분을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 상품화하면서 매출액을 일으키겠다. 트렌디하니까. 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보게 되면 이런 흐름 자체는 뭐 나이키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메타버스 아바타에서 뭐 구찌랑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구찌의 옷이 판매가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있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나이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다른 업체들도 뭐 이런 아디다스나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겠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이제 온라인 이런 상품 등록이 처음은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포트나이트의 게임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계속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로블록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더욱더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NFT 관련돼서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기반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관련돼서 기술 기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 가격 자체가 더욱더 상승폭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더리움에서 기술이. 기본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수록 이더리움의 기반에 더욱더 이런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까지 이더리움 관련돼서 8,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4,30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2배. 뭐 지금부터 2배가 가능하다라고 와, 이야기가 나오고 대단한 있는 정보. 만큼 코인 시장까지도 메타버스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뭐랄까요? 가장 뜨겁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모두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사실 어제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IT가 강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막판에 조금 다 채워넣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넥스트 관련돼서 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을 한번 단기 징후가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요 근래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네. 충분히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과상해파에 관련된 종목 중에 비덴트가 상당히 강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는 했었지만 어제 그게 폭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보게 되면 거래량의 대부분이 업비트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약간 이 빗썸에 뭐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가 움직인 것보다는 저는 계속적으로 업비트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네네.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그렇겠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지분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나이키도 메타버스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국내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더리움 이런 종목들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